요즘 채용형 인턴으로 사람을 뽑는 기업들이 많잖아요. 저도 작년에 채용형 인턴으로 이직에 성공을 해서 이 주제를 꼭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요. 채용형 인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일지 몰라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제도입니다. 이게 면접장에서 면접을 30분 보는 것도 사람을 참 힘들게 하잖아요. 근데 채용형 인턴은 어떻게 보면 수개월 동안 면접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. 네,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, 행동 하나하나가 직원들에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을까 신경이 엄청 쓰이고 같이 인턴하는 동기들을 보면 다들 막 쟁쟁해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환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. 인턴으로 뽑히기까지도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또 한 번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데요. 저도 그런 부담을 안고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. 그래서 채용형 인턴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. 일정 비율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채용 전환형 인턴의 특성상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인턴을 하는 동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같이 인턴을 하는 동기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.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인턴을 했던 곳은 예를 들어 인턴으로 30명이 뽑혔다고 하면 그 30명을 2명 혹은 3명씩 쪼개서 2명은 A 부서, 다른 2명은 B 부서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게 만들었어요. 그럼 나랑 같이 같은 부서에서 한동안 함께 지낼 그 인턴 동기가 생기는 거죠.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첫 만남부터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. 나랑 같이 하는 이 친구는 뭐는 나보다 나은 것 같고, 뭐는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, 옷은 어떻게 입었네? 나는 그렇게 안 입었는데. 나도 저렇게 입었어야 됐나?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.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, 나보다 나랑 같이 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, 나보다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안도하고 있어요. 그러시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. 그 같이 하는 인턴 동기를 너무 의식하시면 힘들어요. 저는 단순히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인턴 친구랑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. 어찌됐건 이것도 명백한 경쟁 시스템이고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요. 내가 마냥 잘해주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쉽게 경계를 풀 수 있겠어요. 단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그 상대방만 경쟁자인 줄 알고 그 상대방과 나만 비교해서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럼 어떤 분들은 부서마다 2명, 3명씩 나눠서 인턴을 시키니까 그럼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,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냐고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. 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닌 이상 어떤 그룹은 2명, 3명 다 뽑힐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은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100이라는 어떤 기준치가 있다고 할 때 어떤 한 그룹의 인턴들은 20, 30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의 인턴들은 60, 70을 하고 있으면 20, 30을 하고 있는 인턴들이 둘 다 떨어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상대방과만 비교하다 보면 상대방이 20을 하고 있을 때 나는 30만 하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는 그 사람보다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을 의식하면서 아등바등 하시지 마시고 더 넓게 보셔서 그 전체 인턴 인원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인턴 동기와 같이 잘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아니요. 그냥 상대방이 20을 하든 30을 하든 내가 70, 80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어차피 걔는 그러다가 떨어질 거고 저는 안일하게 생각 안 하고 빡세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. 내가 아무리 70, 80만큼 하려고 해도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내내 상대방이 20, 30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60, 50, 40 점점 떨어지게 돼요. 그리고 그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나 혼자만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나는 당연히 잘 되고 싶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상하게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자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인턴 1개월, 2개월 지나면 하향 평준화가 되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
잘 하려면 같이 잘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. 저도 인턴할 때 같이 했던 동기랑 정말 많이 서로 의지했어요. 둘이 성격은 좀 많이 달랐는데 우린 둘 다 붙을 거야 하는 좀 막연한 자신감이 둘 다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도 저도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. 그 친구가 워낙 참 선배들한테도 잘했고 되게 똑똑한 친구였거든요. 아무튼 진짜 둘 다 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서 저랑 그 친구랑 똘똘 뭉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었어요. 항상 붙어 다니고 아침에도 같이 일찍 나오고 퇴근도 서로 덜한 거 있으면 기다려주면서 다 끝나면 같이 퇴근했어요. 다만 그러면서도 서로 선은 넘지 않았어요. 각자 자신만의 인턴 컨셉과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줬지만 철저하게 개인이 해야 되는 것들은 개인의 재량으로 했던 것이죠. 아무튼 그렇게 저랑 제 동기는 막 서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걸 다 알고 있고 좋게 평가하더라고요. 쟤네들은 서로 도우면서 한다. 쟤네들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더라. 완전 세트더라. 그래서 결국 저랑 제 동기 둘 다 됐어요. 이런 거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랑 저랑 운 좋게도 죽이 잘 맞았던 거죠.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나는 같이 잘해보고 싶어도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초반에 둘이 좀 같이 잘해나가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서로를 이기기 위한 경쟁보다는 서로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서 여러 인턴 그룹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하나의 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초반의 분위기를 잘 만드셔야 돼요. 상대방이 좀 부족해 보이고 의욕이 떨어져 보이면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안 된다고.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둘 다 잘하자고. 그래야 여러분도 더 편하게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주제는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처음에 채용형 인턴은 취준생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긴 했는데 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회사가 나라는 사람을 미리 써보듯이 나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나름대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고 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배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. 다만 선택지의 폭이 좁은 취준생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안 되고 대부분 다 절박하고 합격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한계를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취준생들을 애먹이기만 한다는 게 문제죠. 아무쪼록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은 꼭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